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생긴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죠. 처음에 법이 제정됐을 때는 고소인, 고발인 모두가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를 했을 때 모두 이의신청하면 전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발인을 제외한 이유가, 고소인은 뭐 피해자지만 고발인은 제3자고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발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을 경찰이 결국 하게 된 거죠. 물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어떤 절차를 다툴 수 있냐면 수사심의 신청이라는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고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권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열리냐면 경찰서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 예를 들어서 서울 어떤 경찰서라고 하면 서울경찰청, 포항 북부경찰서다 그러면 경상북도경찰청, 뭐 이런 식으로 상급기관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서 고발인은 내가 이런 고발을 하게 됐는데 수사 절차나 결과가 위법하고 적정하지 않아서 내가 수사심의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심리해서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정말 이제 고발 사건 결과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사건 제기 명령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다시 해야 되죠. 사건을 하다 보면 법적인 피해자는 당사자, 그러니까 내가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고발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뭐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이루어지는 제3자 고발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들, 뭐 그런 데서 하는 고발들, 이런 좀 약간 이해 당사자의 고발은 사실 이의 신청을 좀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실무에서 해보면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고발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불송치가 됐으면 수사심의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수사심의 신청을 해서 지금 수사가 제기된 사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건에서 만약에 불송치가 됐다 그러면 이 절차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